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3월도 변동성이 극심했는데 4월 단 2거래일 진행된 국내 증시 보고 있으면 어지럽습니다. 중동 이슈, 트럼프나 이란의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은 크게 변동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유독 한국장의 변동성이 더 극심합니다. 오늘 새벽 뉴욕장 그래도 장 막판에 낙폭을 줄이고 일부 상승을 시도하는 움직임들이 포착됐는데요.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관련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힘이 돼주긴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미국장에는 힘이 되는 내용일 수는 있으나 국내 증시로 들여다봤을 땐 비용에 대한 부담을 또 한 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휴장을 앞두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말에 대한 경계감이 더 짙어질 수 있는 오늘이겠죠. 신중하게 경계감을 세워가면서 전략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시죠.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결국에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 막판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죠. 거의 어제와 변화가 없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연설을 가졌고 듣는 내내 참 한숨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곧바로 야기를 했죠. 향후 2에서 3주 안에 이란에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라는 수위 높은 언급들이 나오게 되면서 국제 유가는 사실 간밤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WTI가 특히 11% 뛰어오르면서 110달러 선 위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부각이 되고 암호화폐 가격이 빠졌다라는 점도 특징이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비트코인은 특히 장중에 66,000 반납하는 순간도 있었고 이더리움도 지금 2,000달러가 약간 위태로운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중의 분위기를 반전시켰던 것은 조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선박을 감시하기 위한 프로토콜, 그러니까 일종의 규칙을 만들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박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선박이 통행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칙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 거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유가의 상승폭이 캐핑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지수가 반등을 시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이 실업자 수 지표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새롭게 실업 청구를 보험을 청구한 사람이 20만 2천 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21만 2천 명 정도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더 적게 나온 거죠. 그만큼 실업한 사람이 적다라는 것은 좋은 뉴스인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은 외신에서 low fire라는 표현이 요즘 정말 많이 나오는데 많이 뽑지도 않고 많이 자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고용시장 전반의 질적 활력이 많이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평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되게 될 미국의 3월 고용보고서 참 중요하겠습니다. 프리뷰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비농업 고용자 수 5만 9천 명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실업률은 4.4%, 다우존스 이코노미스트들의 기준으로는 4.5%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노동시장이 이렇게 좀 둔화되고 있는, 정체되고 있는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힙니다. 이민이 제한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요. 그리고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은퇴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거기다가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사람을 새로 뽑는 데 굉장히 신중해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2월에 고용이 9만 명 이상 급감하는 쇼크가 나타났었죠. 그것은 이 간호사들의 대규모 파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월 데이터에서는 보건 의료 분야에서는 이 고용이
급증할 거라는 것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인데 그 밖의 카테고리에서 역시나 의미 있는 증가세가 확인되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 CNBC 측에서는 실업률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수가 줄어들고 은퇴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가운데에서 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자 수 몇 명이 취직했는지 그 절대적인 숫자보다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직업 전선에서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고용보고서 프리뷰를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3월 지금부터 이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전쟁의 영향이 반영된 데이터들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전쟁의 청구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가가 너무 뛰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람을 실제로 많이 해고시키고 또 채용을 줄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지표들에 대한 이 시장의 민감도가 조금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을 단기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다만 오늘 밤 미국 증시는 부활절 관계로 하루 쉬어가거든요. 이 데이터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다음 주 월요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들의 분위기입니다. 오늘 사실 장중까지는 대부분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이 결국에는 상승으로 돌려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란과 오만의 그 프로토콜 준비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다만 마이크론은 약세를 기록했죠. 에르스테 측에서 지금 이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이유로 투자 의견을 내려잡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또 동시에 미주호 측에서는 최근에 하락은 매수의 기회다. 이런 상반된 시각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칩 스토리지 업체들 샌디스크는 1%대 올렸던 반면에 웨스턴 디지털은 1% 가까이 하락하는 등 이 등락이 엇갈렸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의 플러스, 특히나 AMD와 인텔이 그 강세를 주도해 갔는데 CPU 수요 증가를 이유로 해서 투자 의견을 올려잡는 월가 IB들의 이 의견들이 영향을 줬습니다. 그 밖에 눈에 띄었던 쪽은요, 광통신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코히어런트와 루멘텀이 각각 4%, 8%대 급등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서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추세이죠. 그 밖에 관련주로서는 광섬유 기업에 해당합니다. 코닝의 주가 역시도 3.9% 뛰었고 크레도 테크놀로지도 6% 가까운 시세를 연출했으니까요. 글쎄요, 오늘 우리 증시 희망 이쪽에 좀 가져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밖에는 일라이 릴리 어제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하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간밤에 이제 추가된 보도가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약가 인하를 약속하지 않은 기업들에게는 대규모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수치가 헤드라인상으로 100%까지 지금 보이더라고요. 이 내용이 부담을 가하면서 에브비라든지 암젠 등의 제약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억눌렸다라는 점도 한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됐는데요. 좀 실망스럽게 나왔죠. 정확히는 35만 8천 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전분기 대비했을 때 10% 이상 급감한 숫자였고 시장에서 예상한 수치가 한 37만 대였다 보니까 예상도 미달. 이로써 2개 분기 연속 예상을 밑돈 인도량을 기록하고 있는 테슬라의 모습이고요. 사실 그런데 이 EV 인도량 자체에 대한 눈높이는 이미 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간밤에 주가가 5%나 급락했던 데에는 이 두 번째 자료가 조금 더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ESS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부문에 있어서만큼은 테슬라가 최근 몇 개 분기 동안 정말 폭발적인 상승세,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핵심적인 성장 동력으로서 여겨졌던 이유이기도 한데 이쪽에서 배치된 이 ESS 배치량이 8.8기가와트에 불과했다. 작년 동기에는 이것이 10기가와트를 넘었던 바가 있었고 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한 반토막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강력하게 출회했던 것으로 풀이를 하고요. 주가 5%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GM과 포드도 인도량이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자동차주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억눌렸다라는 점 한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미국 증시의 에너지가 우주
우주 쪽으로 다시 한번 몰렸습니다. 스페이스X 얼마 전에 IPO로 통해서 목표하고자 하는 이 자금 조달 목표 액수가 1조 7천억 달러를 상회한다. 이런 소식이 이제 있었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의 대표적인 우량주 여러 개를 이 단숨에 초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밤에 추가된 또 블룸버그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조 달러 이상의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브로드컴과 메타, 테슬라를 바로 초월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마존의 바로 밑에 시가총액 순위 6위를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사우디 국부펀드로부터 돈이 아주 많죠. 5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우주 관련주들이 시세를 받아갔고 특히나 아마존과 인수 협상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글로벌스타 그리고 경쟁 기업인 이리듐 커뮤니케이션이 특히 두 자릿수의 시세를 연출했다는 점 체킹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포인트는 어디 두면 좋을지 민영 앵커가 이어갑니다. 어제 국내 증시 다시 한번 찬물을 확 끼얹은 듯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셀프 종전을 기대했던 트럼프의 연설에서는 오히려 확전 연설로 해석이 됐고요. 결국 우리장 크게 출렁임을 보였죠. 트럼프 대국민 연설 실망감이 짙었던 어제입니다. 셀프 종전 기대가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리겠다라는 경고로 바뀌면서 전 국민의 포트가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올 만큼 국내 증시의 변동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란 공세 강화 발언은 시장에 크게 충격을 줬죠. 사실 그것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 굳이 대국민 연설로 공식화시켰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은 이미 셀프 종전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미리 선반영했던 것에 대한 실망감으로 크게 출렁임이 나타났습니다. 즉각적으로 WTI, 브렌트유, 금리, 환율 등이 불편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반도체, 증권, 그리고 재건에 종전의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건설, 또 바이오, 하락 종목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대형주들의 변동이 컸기 때문에 지수의 낙폭 또한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빈번했던 주말의 군사 행동을 학습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부활절 연휴까지 껴있는 상황이다 보니 경계감이 더욱더 짙어졌습니다. 조금 더 매도 물량이 나오는 요소가 됐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6일 해협 재개방 기한 제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큰 폭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확대된 겁니다. 자, 코스피 12번째, 코스닥 7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어제입니다. 그리고 걸프 국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신규 송유관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일부 외신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쟁 관련한 일부 테마와 이 걸프국 송유관 수출 관련한 일부 종목들만 시세를 내고 나머지 큰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전쟁 테마에서는 방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을 중심으로 버티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장초 대비해서는 상승분이 많이 반납되긴 했죠. 빅텍은 27%, 장중에 계속 상한가를 터치했다 풀렸다를 반복했습니다. 해운주, 상사주 일부 체크가 되고요. 고유가 테마로 2차 전지, 석유, 탈플라스틱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있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도 상승폭은 꽤 줄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걸프국 송유관 수출 관련해서는 강관주들의 시세가 있었는데 넥스틸 같은 경우는 애프터마켓에서 미국 관련해서 특허를 따냈다. 이런 소식이 하필 이 날에 다 겹치면서 장중에 한 큰 변동을 보이긴 했으나 애프터에서 추가적인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24% 상승했죠. 그 외에 피팅 밸브 일부 올라갔네요. 보시다시피 많은 종목은 아니고요. 그리고 시총 비중이 큰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수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어제 하락 종목 개수가 상승 종목 개수보다 10배 정도 많았기 때문에 지수의 낙폭은 저 정도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뭐 아니면 도가 계속 반복되네요. 3월의 흐름을 이겨내고 4월에 굉장히 강한 회복의 되돌림을 나타냈던 4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계 요소들을 가득 안고 있으면서 되돌림의 현상이었었기 때문에 변수들은 많이 남아 있었고요. 그 변수의 자극제가 됐던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었죠. 코스피, 코스닥 어제 4, 5% 급락이 있었고요. 환율도 다시 그 전날 대비해서는 크게 뛰었습니다. 그나마 외국인의 매도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았다라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겠는데요. 한 10거래일 내내 막 조 단위로 팔던 외국인이 4월 들어서는 매도 규모가 일단 그렇게 크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장 막판에 외국인은 팔다가 또 매수해주면서 매도 규모를 확 줄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현물 기준으로는 1,000억 원대 매도로 끝이 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냉탕 온탕 정말 바쁩니다. 그 전날 10% 이상씩 급등했었는데요. 어제도 6에서 7% 정도의 하락으로 그 전날의 급등분을 또 반납했습니다. 그 전날 매수 사이드카 양지수에 발동됐다면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가 진행됐었죠. 정말 뭐 아니면 도, 사고 팔고 하다가는 정말 지칠 수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래도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볼까요? 팔 만큼 팔았나, 할 만큼 했나 라는 키워드입니다.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줄었다라는 걸요. 9일간 조 단위 매도를 보이다가 4월 들어서 이렇게 매도 규모가 확 줄어든 외국인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요. 괜찮은지 외국인의 매도는 좀 진정될 수 있는지 지켜봐야겠고요. 이게 나스닥 선물인데요. 3월 말경에 크게 충격이 있었을 때는 엄청나게 빠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고강도 타격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여기 수준까지 치고 내려가지는 않았다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그래 고강도 타격 이후에 빠르게 진정되겠지라는 희망 회로를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세까지 거세지지 않았고 저 정도로 크게 시장이 반응하지 않았다에 우선은 안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거기다가 우리 시장에 투자 심리 위축을 조금 더 가지고 오고 있는 게 지금으로서 터보컨트 이슈 이런 반도체보다 제약바이오 쪽의 충격인 것 같아요. 4월 학회 등의 일정이 시작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래도 기대 요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소외됐었던 만큼 이쪽에서 군집성을 띠는 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요소가 있었는데 트럼프와 이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요. 금리의 불편함 그리고 수급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죠. 또 2차 전지로의 그 전쟁 기간 동안 관심이 좀 더 이동했습니다. 고유가 테마로 부상하면서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코스닥 내에서는 약간 수급의 경쟁 구도가 있다 보니 이쪽으로 수급 이동이 더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000당 제약 이슈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센티가 많이 위축되기는 했네요.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바이오 순환시대 같았죠. 엄밀히 말하면 제약바이오 투자자의 순환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000당 제약, 안 그래도 먹는 비만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나친 낙관이다. 또 블로거와의 혹은 증권사 직원과의 소송 이슈가 불거지면서 3거래일 동안 주가 변동폭이 어마어마하죠. 분명 3일 전만 해도 123만 원을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어제 60만 원 이하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애프터마켓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어제 애프터에서 단독 뉴스라서 주의는 필요하고 이 또한 좀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금융감독원 조사국에 3,000당 제약 조사 착수를 시사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순식간에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낙폭을 줄여서 20% 정도 하락으로 끝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정이 되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워낙 시가총액이 큰 제약바이오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ETF에 들어가 있었고 이 종목의 이런 종목 변동이 다른 종목들에 대한 동일 매도로 나타나기도 해서 제약바이오 생티 위축이 좀 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한올바이오파마도 변동이 컸죠. 바토클리맙의 이 갑상선 암병증 통계적으로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임상 3상 내용에 대해서 일자평에 대해서 좀 아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종가 대비 20% 정도의 하락을 더하면서 결국 한올바이오파마도 어제 통합 24%의 하락으로 끝났네요. 하지만 함께 이 과정을 밟고 있는 이뮤노반트는 미국 내에서 크게 변동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락했다가 이 낙폭을 모두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죠. 자,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는 악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어제 약간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는 공시사항이 나오면서 같이 좀 더 큰 폭의 변동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미국 노바락으로부터 항체 기술 도입을 하는 계약을 한 건 해지했다라는 소식인데 이게 기술 수출 해지가 아니고요. 도입 해지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날 그 타이밍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 변동해서 또 애프터마켓까지 추가 변동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진정돼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바이오 진영의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특별한 모멘텀이 좀 등장해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전쟁이 끝날 때를 그래도 대비하고 느리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필요한 조건으로는 금리가 진정돼야 되고 삼천당 제약의 변동성이 안정을 찾아가야 되고 패시브 수급이나 펀드 환매도 진정돼야 된다. 그래서 전쟁 중에 좀 저렴하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골라줬고요. 4월 ALCR, 종양학회나 5월 아스코, 또 유럽의 간학회, 그리고 금리 상승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면 또 안정적인 제약사로 선택지를 확장해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탑픽으로는 코스피에선 한미약품, 코스닥에서는 ABL바이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를 꼽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인지 좀 천천히 살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뉴욕장 볼까요? 트럼프의 연설 이후에 항공모함을 파병했다더라 혹은 전투기를 증강시켰다더라 지상군을 투입할 것이다 이런 얘기 등이 나오면서 뉴욕장 하락 출발을 했죠. 이란의 외무장관도 모든 다리와 건물 트럼프가 이제 교량을 파괴했다 이런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모든 다리와 건물은 더 튼튼하게 재건할 거야 항복하지 않을 거야 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전체적으로 중동 불안이 더 가중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규약 초안을 마련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달되면서 유가가 상승폭을 좀 줄였고요. 증시가 반등으로 가늠을 했던 뉴욕장입니다. 다우지수는 하락이었으나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그래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일단 빨간불을 켰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내려갔습니다. 다만 유가가 여전히 110달러대라는 것은 불편하겠죠. 댈러스 연은 총재는 이란 전쟁으로 물가와 고용이 동시에 흔들려서 정책을 쓰기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유가가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결국 이제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소비 여력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 관련해서 이런 통행의 불편을 겪게 된다면 제조업의 가동률이 저하될 여지가 있겠죠. 석유화학, 나프타 이런 쪽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안은 좀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장에서 영향을 받을 만한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뉴욕장이 그래도 낙폭을 줄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버티긴 했으나 크게 의미 있는 부분은 없었다. 유가가 여전히 불편하다. 환율은 1,510원대로 올라서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비빌 언덕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겨우겨우 상승
반전에는 성공했으나요. 제약주는 트럼프 관세 부담 속에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웰스파고에서 여기 알파벳과 메타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AI 관련한 제품 출시 성과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유였고요.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월가의 호평을 받으면서 시장 대비 선전했는데요. 세 가지 자체 개발 AI 모델을 공개한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자, 테슬라 눈에 띄죠. 인도량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하락을 나타냈고요. 테슬라만 빠진 건 아닙니다. GM 등도 전기차 관련한 판매 데이터가 좀 좋지 않게 잡혔어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한 진영의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가장 좀 굳건했던 쪽이 어딘가 하면 아마존, 글로벌스타의 인수 관련한 검토 이슈, 스페이스X의 모멘텀 등이 자극이 되면서 우주와 위성 통신 쪽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어제도 이 시간 저희가 우주 쪽 얘기를 하기는 했었죠. 방산도 같이 짚어왔고요. 다만 어제 국내장에서는 약간 세론의 이슈로 작용하고 회복을 하려던 찰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속에 모두가 다 같이 밀려버리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은 필요해 보입니다. 연결되는 우주와 통신 내용을 넣어봤는데요. 어제 54년 만에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성공했죠. 우리에겐 세론이었지만 조금 늦은 반영이 가능한 시점이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 2조 달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더 올라간 상황이고요.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데 나섰다라는 소식과 함께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50억 달러 투자해서 앵커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밸런스 측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했죠. 아마존이 위성통신 기업인 글로벌스타 인수를 협상 중이다. 이것과 함께 스페이스X가 6월에 예정돼 있는 이 주파수 경매에 참여한다라는 소식. 이것은 결국 위성통신, 통신 장비를 자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적에도 위성 경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러면 적에도 위성에서의 핵심 자원은 많이 쏘아 올리는 위성의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주파수도 몹시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파수는 결국 하늘에 있는 땅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주파수가 국제 규제나 선점 구조이기 때문에 희소자산이어서 이미 그것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이 경쟁자들에게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네요. 그래서 위성 기업들의 주파수 대역 가치가 상승하게 됐고요. 그 맥락에서 글로벌스타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스, 글로벌 위성 통신 업체입니다. 강세 흐름을 나타냈죠. 밤사이 주가도 15%나 뛰었습니다. 그리고 광대역 위성 인터넷 주파수 개수가 굉장히 많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아셋 역시나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우주 위성 그리고 통신단에서 강한 시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 인투이티브 머신스, 레드와이어, 유니티 소프트웨어, 그리고 통신단에서 시에나, 루멘텀, 이쪽은 엔비디아의 광통신 얘기가 나올 때마다 관심을 받았던 쪽이죠. 그리고 비아셋까지 가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위성망 주파수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 B2B 고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통신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이제는 좀 달리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강화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우주와 통신이 연결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심플하게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자, AI 데이터 폭증이 일어나고 있죠.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연산 인프라 측면에서 광통신 내용이 부각이 됐고요. 이 데이터는 점점 더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더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술이 단순히 손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처럼 생활 전반으로 영역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상의 기지국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성 데이터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AI 발전과 데이터의 필요도가 더 올라갔고요. 이 과정에서 위성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경쟁이 민간으로 더 격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리고 우주 위성이라는 것은 결국 지상국과 연결하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위성이 증가한다, 트래픽이 폭증한다, 기지국과 안테나 혹은 통신 장비, 네트워크 이런 쪽에 대한 필요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시장은 이쪽에 집중하다가 우주로 확장했다가 그리고 3월 달부터 해서는 이 AI 우주 중간에 통신 장비 쪽이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핫테마로 부상하게 됐죠. 물론 이것은 엔비디아의 광통신과는 조금 다릅니다. 엔비디아의 광통신은 연산 인프라이고요. 이 지상국의 이 광통신 인프라는 약간 지상국 처리 인프라인데 무튼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같은 흐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통신 장비, 통신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점점 더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주파수와 위성 통신단에서는 미국에서 글로벌스타, 이리디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거고요. 국내에서도 센서뷰 등의 기업들 자리하고 있긴 하네요. 결국 위성이 AI로 인해서 더 치열하게 쏘아 올려지게 되고 위성이 올라가게 되면 지상국과 연결하는 무언가가 더 짙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통신 장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논리 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정리를 해본 거고요. 시장에서 이것을 두고 이제 우주 위성 쪽을 좀 더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통신 장비 쪽을 초점을 맞출지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물론 함께 주거니 받거니 가는 분위기이긴 하지만요. 통신 장비 소부장 4월 2일에 미나 앵커가 정리를 해주셨던 밸류체인이니까요.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들도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크기는 합니다. 하지만 크면서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다시 한번 핫테마로 부상을 할지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낄지는 시장의 판단을 맡겨보시죠. 자, 이렇게 시장에서 여러 모멘텀이 돼줄 만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기는 하나 이들이 정말 힘받기가 어려운 게 변수들이 활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혹은 이란의 혁명 수비대요. 어제 전달드렸던 내용에서 추가된 내용을 더해 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란을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며 이제 폭격 예고를 한 상황이죠.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크로아티아에서 출항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고요. 전운에 대한 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도 계속해서 항전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죠. 그리고 이건 어제 전달이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약간 톤이 바뀐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레인을 공격하다가 아마존 사업장에 약간의 타격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어제 언론 보도가 나왔다면 하룻밤 사이에 바레인에 위치한 아마존을 공격하겠다라는 식으로 톤이 좀 바뀌어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톤이 언급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예멘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란의 석유본부 책임자를 제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아르헨티나는 이란 대사에 24시간 내 거기서 빠져나와라라는 것을 전달했다라고도 합니다. 확전과 또 격화되는 조짐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에서 예상했던 대로 시장은 꽤 불편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방공망 현황 발표가 있었는데요. 와, 공격을 정말 많이 받았더라고요. 탄도미사일 450여 기 이상, 순항미사일 20여 기 정도, 무인기는 2040여 기 정도의 아랍에미리트는 방공 대응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응에 꽤 큰 역할을 한 천궁2에 대한 기대를 살짝 가져보게 되죠. 자,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예산을 훨씬 더 증액해서 발표할 것으로 언론 보도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으나 전체적으로는 국방에 대한 불편함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원유 선물도 계속해서 또 상승을 좀 키워나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 장중에 어떨지 봐야겠습니다. 자, 전쟁 관련한 테마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천궁의 활약인데요. 이란 미사일 30발 중에 29발 요격에 성공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뉴욕타임즈에서도 이번 이슈로 천궁2가 실전 성능을 입증했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미국 패트리엇 대비해서 같은 방공 시스템이죠. 패트리엇 대비해서 4분의 1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고 빠른 납기 또한 긍정적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중동 전문 매체 하우스 오브 사우드에선 이런 보도를 했어요. 1970년, 80년대 미국 제조사들이 일본 제품을 값싼 모조품으로 무시하다가 추월당한 역사가 지금 한국의 방산업계에서 재현될 수 있다. 물론 우리의 기술이 지금 패트리엇을 능가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빠른 속도로 우리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네요. 그래서 천궁의 활약 관련해서 종목들 한 번 더 넣어봤습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등이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최근 들어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폴란드의 수주 이슈에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다시 이걸 꺼내들게 되네요. 계속해서 벗어나려다가 다시 전쟁 패턴으로 회귀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위산업과 드론, 공급 차질 우려가 에너지, 식량, 비료, 상사, 헬륨, 그리고 에너지 대안으로 신재생, 원전, ESS, 어제 애프터에서 오션 플랜트 또 시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운임 가격 측에서는 해운과 물류, 보안, 전쟁 후에 재건 이런 쪽까지 있을 텐데 일단 시장에서는 아마도 가장 많이 주목하는 게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 방산과 이런 에너지 쪽이 아닐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켜봐야겠죠. 전쟁에 대한 얘기까지 더해봤습니다. 자리 이동해서 내용 더 살펴보시죠. 이란이 지금 해협을 통제하고 통행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만과 초안을 짜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VLCC 한 척당 한 30억 원의 통행세를 이란 측에서는 요구하고 있기는 합니다. 일부 지불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이란이 이걸로 인해 연간 22조 정도 징수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한국은 한 2조 수출 국가들과 동일하게 좀 부담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란 측에서는 각국을 등급을 매겨서 친미 국가일수록 높은 통행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호르무즈 통행세를 막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들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중동의 원유를 수입하지 않으니까요. 중동과 아시아 경제만 지금 불안합니다. 이쪽이 충격을 받게 된다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내용으로 키워드를 맞춰봤을 때는 석유, 가스, 비료, 해운, 헬륨 등이 체크가 될 겁니다. 3월 31일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통행료를 부과받게 된다면 이 이후에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살폈었죠. 전체적으로 나프타에 대한 충격이 있을 것이고 글로벌 제조업의 가동률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물가는 올라가고 가동률은 떨어지며 경기에 대한 둔화가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계속 불편하긴 한데요. 이 지금의 문제점이 어떻게 진정이 될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상황은 어려워 보입니다. EWY가 2% 하락했고요. 환율 뛰었습니다. 원유 선물 지금 유가가 다시금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더 잡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도 소폭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자, 시황 측면에서 트럼프의 연설 이후에 시장의 변동은 격화됐죠. 2, 3주 정도 후에 철수할 거야 라는 톤이 2, 3주 동안 가열차게 공격할 거야 라는 톤으로 바뀌면서 유가가 뛰었습니다. 그나마 이란, 오만, 호르무즈 해협 통행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미국장의 반전을 야기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장에는 또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될까 지켜봐야겠습니다. 전운의 고전, 확전과 격전의 조짐이 다수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란이 바레인 아마존 센터를 공격한 점이 추가적으로 다른 빅테크의 시설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대한 경계도요.
사실 휴장부터 이제 주말까지 있고 주말에 어떤 공격을 할지 모른다라는 불편함이 저가 매수 세력을 약화시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히 시장에 대해서 받쳐주는 무언가가 없을까 봐 공포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전쟁 관련한 플러스 알파로 봤을 때는 방위산업 그리고 우주항공이 그나마 테마에서 모멘텀이 미국에서 나왔죠. 스페이스X 그 외에 우주항공과 위성통신의 아마존과 글로벌스타의 협상 이야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우주항공과 통신 장비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가 매크로에 불편하다면 이들 또한 어제 보셨다시피 속수무책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죠. AI는 메타와 알파벳의 목표가 하향, AI 성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등이 도움될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미주호 측에서 터보컨트 우려가 과도했다라는 분석을 내기는 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오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미주호 관련한 이런 보고서, 터보컨트 관련한 이런 미주호의 보고서가 나중에도 힘이 돼줄 수 있을지 봐야겠고요. 전기차 쪽이나 제약바이오 쪽도 그리 좋은 소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증시가 과거보다는 체력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만 봤을 때 좀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 돌아봤을 때 이 시기가 또 저가 매수의 시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공격적인 매도도 공격적인 매수도 일단은 멈춰보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정으로 본다면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 어떻게 나올지 살펴봐야 되고요. 휴장에 들어가는 기업들 이렇게 체크를 해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소 힘든 시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나이거 섹터 뉴스 고르기도 너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오늘 그나마 시황과 조금 무관한 쪽 살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되게 감정 기복이 심한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감정 기복이 심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보니까 참 힘들죠. 이럴 때는 빠르게 눈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좀 시장의 환경과 무관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쪽 그런 섹터를 골라봤습니다. 바로 엔터주고요. 특히나 이제 시각을 좀 좁혀서 하이브를 중심적으로 브리핑을 준비해봤습니다. 하이브가 이제 BTS가 컴백한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고점을 40만 5,500원 구간에서 형성해내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아마 이제 이때가 BTS 컴백 이후에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됐던 때일 겁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반토막 정도 난 수준이고요. 40만 원대에 형성됐었던 주가가 지금은 26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물론 이 실망감이 주가를 무너뜨리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반응이 잘 나오고 있고 기대해볼 만한 요인들이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브리핑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BTS 관련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짜집기를 해봤습니다. 스윙, BTS가 이번에 컴백하면서 타이틀곡으로 내놓은 곡인데요. 빌보드 최정상을 찍었다라는 헤드라인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에서 신규 청취자 수는 무려 690%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아리랑과 스윙이 빌보드 핫 200 그리고 핫 100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앨범 발매 이후에 신규 청취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냐면요. 특정 팬층을 넘어서서 대중 전반으로 관심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해석을 가져가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0, 20, 30 세대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렇게 팬층이 형성이 됐다면 요즘에는 이 연령대 상관없이 신규 청취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그 헤드라인이나 뉴스 통계치를 확인해 보시면 50대 청취자 수도 많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중에게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해석해 볼 수가 있었고 이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발매 첫날 스포티파이에서 약 1,464만 회 재생이 됐다고 하고요. BTS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만들었던 노래가 바로 이 버터와 다이너마이트인데 이 두 가지 곡과 비교했을 때도 이번 스트림의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버터와 비교했을 때는 1.3배가량 더 많이 재생이 된 거고요. 다이너마이트와 비교했을 때도 약 2배 가까이 더 많이 재생이 됐다는 점에서 성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반응이 중요할 텐데요. 해외 반응은 꾸준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디언즈에서는 이런 말을 꺼냈어요. 버터가 서구 시장 진입의 과정이었다면 이번 스윕 그리고 아리랑은 그들이 직접 차린 식탁에 세계를 초대한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뮤비가 한 개 더 공개가 됐습니다. 뮤직비디오요. 수록곡 중에 2.0이라는 수록곡이 있는데요. 사실 이 곡이 뮤직비디오 없이 듣기만 하면 랩이기도 하고 좀 단조롭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이후의 반응이 굉장히 후끈합니다. 공개 14시간 만에 1000만 조회수를 달성했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하루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방금 확인해 보니까 1600만 조회수를 넘어섰더라고요. 그리고 댓글도 한 19만 개가 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자체 음악 인기 급상승 차트에서도 3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미국 빌보드 최신 메인 싱글 차트에서도 50위권에 진입을 한 만큼 뮤직비디오 공개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래서 대중 인지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 함께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군무가 정말 눈에 띕니다. 파워풀한 군무를 바탕으로 해서 K-팝다운 퍼포먼스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게 바로 이런 퍼포먼스였지 라는 코멘트들을 속속들이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업계 관계자도 멤버들이 아리랑에서 음악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K-팝다움을 뮤직비디오로 보여줬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갔습니다. 그 전에 약간 아쉬웠던 것이 왜 타이틀을 아리랑이라고 했는데 영어밖에 없냐 이러한 아쉬움이 좀 가득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좀 상쇄시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뮤직비디오에서 눈에 띄었던 재치 있는 해외 팬들의 댓글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에 For new fans here. 그러니까 새로운 팬들에게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이 모든 멤버들에게 The handsome one 이러면서 다 잘생긴 사람들이다 라면서 좀 이렇게 영업하는 댓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비주얼, 보컬, 댄스, 코미디, 탤런트, 프로페셔널리즘 모두 다 1000%다 라면서 이 BTS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해외 팬 층을 많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은 우리나라에서는 반응이 상당히 좀 아쉬웠었는데 이번 뮤직비디오 댓글에는 우리나라 팬들의 댓글 그리고 시청자들의 댓글도 상당히 긍정적인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한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BTS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4월부터 월드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TS 고향 공연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숙소 검색량이 185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아고다의 월드투어 일정 발표 이후에 동향 분석 보고서를 확인해 보시면 분석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중국인들이 이제 통상 큰 손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투어가 없으니까 우리 한국에 가서 즐기자라는 여론도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월드투어 일정 발표 이후에 고향뿐만 아니라 부산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여행 수요도 증가하는 낌새가 보이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었는데요. 아미노믹스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고향 투어는 4월 9일 그리고 11일에서 12일 동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 숙소 검색량은 약 8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고 거의 이미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호텔들은 거의 다 풀 부킹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숙소 검색량이 47% 증가했다고 하고 해외 여행객 검색량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85배 급증했다는 것도 데이터로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관광 연계 프로그램에 주목해보자라는 코멘트 함께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고향 콘트립, 관광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단순히 콘서트를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해외 방문객들이 쇼핑과 관광까지 갈 수 있도록 소비 확장을 유도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다는 거고요. 서울에서 선례가 있었죠. 그때 이제 편의점 매출이 최대 6.5배 증가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효과를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와 서울 랜드마크 쪽으로도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키워드의 언급량이 증가하고 있대요. 세종대왕 21일 기준 검색량이 전일 대비 630%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나라 여행객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으로도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아미노믹스에서 낙수 효과 찾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BTS 월드 투어 효과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여론의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떨어지는 콩고물들을 잘 지켜봐야겠죠.
있죠. 호텔 관련주, 여행 관련주, 백화점, 편의점, 식료품 관련 종목들이 대표적인 분야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호텔 관련해서는 파라다이스부터 GS P&L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여행 관련주는 뭐 정말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러한 여행 관련주들 살펴볼 수가 있고 항공주도 꼽히고는 있는데 항공주는 워낙에 지금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고 국제 정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크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백화점과 편의점 매출 증가 기대 갖고 있고요. 식료품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편의점이 또 인기를 잘 끌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빙그레의 이 뚱바, 바닐라, 바나나 우유 있죠. 그게 또 해외에서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요.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드투어에서 아리랑, 바디투바디에서 아리랑이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떼창을 했을 때 그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높여볼 수 있겠습니다. 자, BTS 컴백 이후에 약간의 아쉬움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 차트 차원에서 보신다면 어느 정도 이제 매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BTS의 뮤비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업사이드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월드 투어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그에 맞는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